우리는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글자,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위대함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한글의 창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조선 백성의 삶을 구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숨겨진 발명품과 그것들이 빚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에 그의 진정한 천재성이 담겨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서 스치듯 보았던 세종의 발명품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비전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위대한 왕의 깊은 권위와 통찰,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서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아직 기틀을 다지던 세종 즉위 초, 한반도는 그야말로 바람 닿을 날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마른 하늘은 가뭄으로 대지를 갈라놓았고 이내 폭우를 쏟아내 강물을 범람시켜 제방을 무너뜨리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죠. 연이은 흉작은 백성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굶주림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절기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당시의 역법은 하늘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성의 한계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젊은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끊임없는 침입이 변방의 평화를 위협했고 남해안에서는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젊은 왕 세종의 어깨 위에는 이 모든 절망적이고 막막한 현실이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정무를 살피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의 모습, 무너지는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젊은 왕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는 바로 백성 중심의 애민사상과 실용주의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지식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천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된 장영실이었죠. 또한 세종은 학문연구와 정책개발의 산실인 지편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밤낮 없이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며 국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천문기구를 설계하고 농업기술을 개선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직접 현장의 농부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움직이는 혁신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했고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지식과 기술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발명품들은 단순히 기계를 넘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뒤바꾸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죠. 조선의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종대왕의 지혜와 발명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가뭄과 홍수에 속수무책이던 백성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치구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작은 기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었죠. 이전에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애태우던 농부들이 이제는 치구기가 알려주는 강수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종 시기를 정하고 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백성들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하게 절망하지 않아도 되었죠. 치구기는 단순한 우량계가 아니라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하늘의 지혜를 담은 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의 질서와 효율을 더해준 앙부일구와 자경루의 탄생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해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알려주었고, 물시계인 자경루는 정교한 기계장치로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자동시계였습니다. 이전에는 부정확한 시간 개념으로 혼란스러웠던 백성들의 일상에 정확한 시간이 자리 잡으면서 농사일은 물론이고 시장 경제활동, 심지어 국가의 행정 처리까지 모든 것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죠. 시간은 곧 생명의 흐름이자 생산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세종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앙부일구 앞에 모여 시간을 확인하며 하루를 계획했고, 자경루의 종소리는 혼란스러웠던 조선 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소리였을 겁니다. 또한 북방과 해안에서 끊임없이 조선을 위협하던 외구의 침략에 맞서 나라의 안위를 지킨 것은 바로 세종의 비전 아래 개발된 화포였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이 강력한 무기는 조선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고, 더 이상 왜구들은 조선의 해안을 마음껏 유린할 수 없게 되었죠.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조선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발명품들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가뭄과 외세의 위협 앞에서 무력했던 조선이 세종의 애민 정신과 과학적 통찰이 담긴 발명품들로 인해 점차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극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닌 한 왕의 굳건한 신념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기적처럼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를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과 실용주의적 사고가 결합된 진정한 애민 정신의 결과물이었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지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기적은 조선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후대 왕들에게도 과학적 탐구와 백성 중심의 정치를 이어받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발명품들은 곧 백성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미래의 풍요를 약속하는 황금빛 씨앗과도 같았던 거죠. 세종대왕의 발명품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업적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변화, 경제위기, 사회적 갈등 등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지식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해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종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지혜와 발명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자긍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